네, 시장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와이온 함께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틀어주시죠. 네이버입니다. 두나무 품은 네이버 20조 핀테크 공룡 탄생. 자, 네이버의 금융계열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두나무를 품게 됐습니다. 두나무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70%를 보유한 네이버의 손자 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건데요. 가장 큰 관심사였던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2.54. 두나무 한 주를 네이버 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 기업 가치 비율은 이제 1대 3.06 정도로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주식 교환 비율입니다. 당초에 시장에서는 1대 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2.5대로 좀 내려갔다라는 게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는 호재로 또 반영이 됐던 것도 현재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애프터마켓 흐름도 같이 짚어보고 여기 내일 9시 반부터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자 시장에서 얘기한 대로 원래 1대 3 예상이었는데 이걸 좀 네이버가 그래도 좀 떨궜습니다. 2.5대로. 이건 네이버가 잘한 거죠? 네,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이 지배권에 대한 어떤 강화 이슈, 특히나 이 단순한 기업 가치, 일단 뭐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15조 원 이상,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기업 가치를 5조 정도로 좀 책정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식 교환 가액을 이제 확정할 때 사실상 뭐 일단 뭐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일단 뭐 두나무의 주주의 어떤 이해관계도 좀 고려한다면 뭐 일단 기본적인 어떤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도 뭐 1대 3 정도에 대한 비율이 유력하거나 조금 더 상향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됐는데 일단 해당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전망들은 오히려 네이버가 교환 비율에 관련된 우려 때문에 네이버 파이낸셜의 1조 원 이상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배권을 일단 뭐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나왔던 예상들은 2.54 비율로 그 교환폭을 좀 낮췄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두나무의 회장과 부회장 지분에 대한 의결권 위임 약정을 좀 체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지분율 45.6%에 대한 최대 주주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다른 공시가 하나 또 있었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에 관련된 규모. 그래서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전체 한 9,100억 정도에 대한 유형자산 취득으로 가름이 좀 됐다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 이게 단순하게 지분 취득 자금이 아니라 자산 취득 자금으로 좀 활용될 수 있던 가능성들은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잘한 장사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두나무 입장에서 왜 교환 비율을 낮춰서까지 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우리가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들 중에 가장 유력한 부분들은 네이버 파이낸셜과에 대한 이 합병을 지금 향후에 통해서 두나무가 직접적인 어떤 상장 추진이 재차 좀 지연됐던 사례들이 일단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련된 사업 이점만 좀 갖고 있고 그 이외에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포괄적인 어떤 사업의 확장성들은 좀 다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네이버 파이낸셜과에 대한 합병 이후에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합병 법인이 앞으로 상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좀 저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나무의 단독 지분 가치보다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결합된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핀테크의 가치가 더 크게 좀 상향될 수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분 가치는 뭐 두나무 단독보다는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좀 기대하시는 부분들은 내일 뭐 합병 발표에 대한 사업 전략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부터 네이버의 경우에는 두나무의 수직 계열화로 인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에 대한 추가 유입이 내년부터 반영이 된다면 네이버가 연간 영업이익이 한 2조 원대 중반입니다. 그렇지만 1조 원 정도가 더 증가되면 내년도 영업이익이 50% 정도 더 상향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들은 저는 더 크게 좀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좀 들어보면은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좀 둘 다 윈윈하는 거래를 잘 트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네이버가 이 주식 교환 비율을 좀 낮췄기 때문에 또 잘한 것, 그리고 이 1조 원의 이 돈을 더 들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아주 긍정적이고요. 두나무 입장에서도 일단 네이버 파이낸셜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의 가치, 나중에 다시 네이버 파이낸셜이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두나무의 지분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두나무의 또 좋은 기업이지만 또 이제 한계점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가상화폐 캐파가 거기에 좀 제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더 넓힐 수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함께 상장을 한다는 것도 가치를 또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이버 가격 전략만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이전 고가가 29만 8천 원입니다. 뭐 고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내일 합병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어떻게 구체화됐느냐.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 29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22만 6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이 두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유화입니다. 자, 석유화 구조 조정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대한유화가 이 수혜를 좀 받는데요. 오늘 석유 산업이 이제 구조 조정 들어가죠. 롯데케미칼, HD 현대케미칼이 이제 사업 재편안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충남 대산의 NCC 설비의 감축으로 좀 이제 조정이 들어갔고요. 이제 이게 여수까지 내려가면은 대한유화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올랐던 건데, 사이클 산업상 이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바닥은 확실히 좀 확인이 됐다.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교과서적인 접근 방법이고, 현재 좀 산업이 많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유화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석화 산업 이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PB님. 대한유화를 포함해서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구조조정 바닥을 확실히 찍었는데 이게 진짜 지금 바닥일지, 그리고 중국이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오늘 좀 석유화학 업종들이 주가가 좀 좋았어요. 특히 대한유화가 많이 좋았는데,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좀 많이 장기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요 부진과 함께 공급 과잉이라는 이중고를 맞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3분기에 대한유화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85%가 이제 석유화학 부분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함께 나왔습니다. 매출도 한 9천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428억 원으로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좋은 기사가 나왔던 게 석유화학 업종 내에 이제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자율 구조 조정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HD 현대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롯데케미칼과 HD 현대 오일뱅크의 합작사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있는 대산에 있는 공장, 특히 NCC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걸 매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전체 이제 NCC 생산량이 한 1,470만 톤, 거의 한 1,500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최대 25%인 370만 톤 가량을 자율 감축을 합의할 것이다, 또는 합의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마 첫 기사화가 된 게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은 중국 쪽 또는 중국에서 이제 저가 공사가 굉장히 심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산 공장을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수천억 원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 특히 매각을 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공장을 쉬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이 돌아온다면은 다시 한번 정상화할 수 있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공장 매각을 해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셨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클을 크게 타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도 더 사이클이 긴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 전체적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중에서도 좋은 재료가 나오는 호재성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석유화학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롯데캐피탈,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좀 주가가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살펴보신다면은 네. 다른 종목에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석유화학 산업이 다시 살아나는 데까지는 힘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화학이긴 해요. 자, 탄산 리튬발 공급 부족 조짐. 포스코퓨처엠의 급등입니다. 자, 2차 전지 상승과 함께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 요즘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호조까지 있으면서 여기 또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이 이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2차 전지 안에서 꽤나 유일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이 어려우면 더 빠지는 섹터기도 하고 올라가면 오늘처럼 올라가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건데 변영희 대표님 보셨을 때 오늘 같은 날 포스코퓨처엠이나 2차전지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같이 오른 날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좀 맞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뭐 고점에서에 대한 흐름들, 고점에서 최근에 어떤 저점에서 반등이 관전 고점과의 괴리율들이 아직까지도 좀 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수익 실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좀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저는 보유 관점에서 조금 더 홀딩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주가 좀 조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의 어떤 조정 부분들, 그리고 10월 달에 이 테슬라의 이 차량 인도량이 일단 뭐 전월 대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전체 판매량이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 보면 9월 대비 한 57%가 좀 감소됐기 때문에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폐지의 영향들이 현실화가 좀 됐던 시그널, 이 부분이 양극 소재사들 그리고 셀사들에 대한 조정이 좀 빌미가 됐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재차 좀 낮아졌던 부분들이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으로 안에서에 대한 어떤 조정의 차이가 좀 되지 않나. 다만 오늘 발표됐던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이 어떤 이 킬로그램당 95위안을 돌파했던 흐름들. 최근에 이 리튬의 1월 선물 지표가 100위안까지 좀 돌파하는 시그널들이 좀 확인됐습니다. 이렇다면은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연속성들이 좀 더 반영됐을 때 수익성 개선 관점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텐데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려감들은 전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탄산 리튬의 가격의 연속성들이 조금 더 확인된다면 오히려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 기회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이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에서 한 20% 정도의 여력 좀 부여해서 목표가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 T3상 발표 임박됐습니다. 신고가 목전인데, 자, 이 바토클리맙 가치 재평가를 두고 주가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눈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에 이제 임상 3상 데이터가 이 바토클리맙 출시 여부를 판가름 낼 정도로 큰 이벤트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초에 이 DS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온 이후에 이번에 5만 원 선 넘나 했는데 초고가 49,600원까지 딱 찍고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현재 5만 원 선을 좀 노릴 수 있는 포지션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자, 김명수 PB님, 현재 한올바이오파마는 어때요? 이벤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조정시 매수 전략이 맞습니까? 워낙 좀 좋게 본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까요? 네, 사실 그 11월 6일에 5만 원을 못 넘기고 빠진 게 조금 안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한국주장들이 빠진 날이었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3상 발표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가 변동성을 관리하고 투자 전략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매수세가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의 이제 빅파마가 투자 확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바이오 업종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올바이오파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를 조금 매도를 하고 바이오와 화학 업종을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지 내일 27일이죠.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그리고 내달 초에 다음 달 초에 FOMC 미국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알려져 있고 국내 기준금리는 아마도 동결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하지만 12월에 미국 금리는 하향할 수도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늘바이오파마를 비롯한 이런 바이오 업종들은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금리 인하라는 어떻게 보면 사인만 조금 나오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하늘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선을 잠깐 쳐다보고 잠깐 내려와 있는 모습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내일 만에 하나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강조가 된다면은 바이오 업종이 연말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5만 원을 단순히 넘긴다 안 넘긴다 보다는 이 5만 원 선에서 지지부진하더라도 이 지지선을 버틸 수만 있다면은 바이오 쪽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까지 얘기 나눠보면서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PB, 변영인 대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